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독서 모임 우동모,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야지. 아니야, 하나 둘 셋 해야지. 하나 둘 셋. 짜잔. 안녕하세요, 유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솔로지 욕설이 같이 출연했고요. 저는 2022 미스코리아 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독서 모임 컨텐츠를 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예전에 시은이도 책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 진짜 과연 어떤 책을 읽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셨나요? 네. 되게 능글맞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쵸? 아니, 왜 그러냐고. 여기 뒤에 햇빛이 진짜 많아서 거의 잇몸까지 다 보일 정도로 웃어요. 정말 부담스러워 미쳐버리겠어요. 네. 독서 모임을 온 건지 무슨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고품격 독서 모임 컨텐츠입니다. 우리들의 독서 모임 우동모.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본업인 모델 일을 하면서 감사하게 열심히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밥은 잘 먹고 다녔지? 그치. 이거 언제까지 해요? 언제까지, 그쵸? 네. 사실 저희는 방송 끝나고 나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평소에 너무 장난도 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맞아요. 진짜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네. 책 좋아해? 엄청. 제가 왜냐면 취미가 독서였어요. 그래서 짜증나. 짜증나. 이거 지금 잘 당기고 있죠. 그냥 평소에 저는 책으로 힐링을 좀 받는 편이었고 그래서 뭔가 미스코리아 대회 나갈 때도 취미를 또 얘기를 하고 적어내는 칸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솔직히 독서라는 게 너무 진부하잖아요. 그치만 저는 진짜 취미가 독서였기 때문에 독서를 적고 책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시은이가 되게 좀 이성적이고 또 현실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그치? 그럼 뭔 줄 알았어? 뭔 줄 지금 알았어? 저희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궁금해서 이거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어쨌든 그럼 첫인상? 네네. 첫 등장할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네.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하는 거구나 또. 솔직히 말하라고. 이거 발동 걸지 말고. 근데 장난이고 처음에 그때 흰색 옷 입고 왔었고 멀리서 오는데 되게 여리여리했어. 근데 막 오자마자 막 7렐레 8렐레 뭐 말을 입이 날아다녀가지고 나 오자마자? 진짜? 반전이다. 되게 반전 매력. 보기와는 다르게 또 되게 털털하다. 사실 나는 이건 진짜 장난기 빼고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진지하고 좀 차분한 면이 있어요. 막 너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나랑 장난치고 하면 엄청 하이텐션이잖아. 근데 또 시은이는 되게 좀 차분하고 좀 생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예쁜데 생각까지 깊다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버텨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이렇게 소스라치는 게 올라와요. 네. 저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되게 뭐라고 할까 좀 아이돌 센터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솔직히. 그래서 처음에 좀 안 골랐던 이유가 저 사람과 저 자식이요? 죄송해요. 저 자식 지금 고품격 독서 모임에서 이거 빼주세요. 저 자식이요? 빼주세요. 처음에 가장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빠란 말이 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럼 왜 저 자식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아니야, 이거 안 넣을 거야. 저 자식 읽지 마. 어떻게? 이 사람과 청국도를 가면은 이게 뭔가 좀 까탈스럽고 뭔가 이렇게 좀 너무 도도해 보이고 해가지고 좀 가까이 하기 좀 어려웠다? 였는데 말을 할수록 그렇게 뚝딱일 수가 없고 진짜 되게 그게 또 뭔가 순수하다는 좀 반증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이게 좀 솔직함이 좀 느껴졌던 것 같은데 나와서 친해지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다를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다른 사람? 뭐 책도 읽고 나도 오빠가 책을 읽을 줄은 몰랐고. 자 이제 집중해서 오케이. 우리 오늘 여기 왜 왔어요? 독서 모임을 하러 왔죠. 네. 오늘 시은이가 어떤 책을 준비했는지 소개해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심플하게 산다인데요. 도미니크 로로 작가님이 쓰셨고 제가 진짜 딱 인생책 꼽으라고 하면 항상 꼽고 있는 책인데요. 읽어봤어?
당연하지. 진짜? 처음부터까지 다? 언제 이걸 처음 읽게 된 거야? 이거는 거의 한 12년 전? 고모부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처음 읽게 됐는데 많은 책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만 이게 뭔가 모든 인생의 기초 같은 그런 거라서 내 인생에서 항상 힘이 들 때 이게 힘이 되어줬어. 나도 근데 너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나도 이 책을 읽었을 때 심플하게 산다. 진짜 말 그대로 내 생활 습관이나 맞아. 아니 내 주변이나 내 생각들을 좀 단순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인생이 살아갈수록 사람도 쌓이고 물건도 쌓이고 기억도 쌓이고 뭔가 우리가 음식을 좀 더티하게 먹으면 그런 것도 우리 몸에 쌓이고 몸도 마음도 좀 무거워지잖아. 근데 이 책은 다 비우라는 거잖아. 그래서 비워진 자리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비우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뭔가 마음의 짐을 갖고서 마음의 독소? 약간 부정적인 것들을 파생시키는 거지. 그런 빈자리를 안 냅두면은 아무리 뭐 좋은 거 백날 집어 넣어봤자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약간 그런 기초서 여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멘탈이 좀 세다?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그 비결이 이 책이야. 진심으로. 근데 생각보다 시은이가 보기와 다르게 되게 강단 있고 멘탈이 세더라고. 맞아요. 네. 와, 근데 그러면 이 책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 되게 다 좋은데 우선은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잖아. 많이 버리라는 이유가 너무 많은 물건이 있으면 물건이 나를 가르치려고 해. 물건을 관리를 해야 되고 자꾸 저 물건이 아른거리고. 그러면 이때까지 가장 버리기 힘들었던 게 뭐야? 옷. 왜냐면 한 번 입으면 사실 잘 안 입는 것도 많은데 나는 또 옷을 아껴. 약간 좀 이렇게 내 나만의 약간 좀 그런 옷인데 어차피 안 입거든. 그럼 새 옷은 계속 늘어나. 옷장 터져. 그러면 이제 뭐 버리거나 주거나. 그러면 너가 지금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또 뭐 이런 걸 버리고 싶다.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약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일 특성상 나는 취향이 좀 옛날 스타일인데 자꾸 많이 내가 또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 좀 트렌드에 맞게. 그게 조금 난 사실 괴로웠어. 왜냐면 나는 좀 비우고 싶은데 자꾸 막 오빠들도 그랬거든. 너 진짜 그런 것 좀 버려라. 막 제 선글라스 보고 막 옛날 사람 같다 그러고 막 잠자리? 잠자리. 그래서 약간 저 고릴라 선글라스 사고 막 저거 자꾸 촌스럽다고 해가지고 저의 스타일을 고수하다가 사람들도 트렌드에 민감하니까 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조금 연구를 하면서 내가 많이 조금 요즘 스타일에 맞게 하려고 노력했던 거? 근데 좋은 조언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도 원티기가 나 촌스럽대 하면서 이거 왜냐면 엄마가 골라준 선글라스였거든요. 어머니 잘 지내시지? 과일방울이 들고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엄마 썰도 풀까? 경류를 이탈하였습니다. 여기 그냥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우리. 그 어머니 제가 어머니 해줘. 제가 최근에 레이스 둘이 광고. 같이 이렇게 뭐 작업할 일이 있어서 같은 날에 촬영을 했어요. 근데 왜 너도 뭐 했어요. 근데 다른 타입이어서 서로 근데 이제 스튜디오를 이제 시은이가 다 끝나고 내가 뭐 놓고 온 게 있어서 스튜디오 올라가는데 딱 엘리베이터 앞에 엄청 난 시은이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시은이가 아닌 거야. 근데 막 모자를 쓰시고 이렇게 있으신데 마스크 쓰고 있으신데 갑자기 딱 보고 나는 시은이 어머니시구나 해서 인사를 드렸는데 시은이 어머니께서 시은이랑 너무 비슷하셔. 그래서 어머 이렇게 하면서 모자를 풀고 어머 하면서 거기가 5층인가 그런데 엘리베이터 기다리시다가 갑자기 계단으로 이렇게 주랭랑을 치시더라고. 이거 너무 웃기다.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호다닥 맞아. 이렇게 내려가셔서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첫 만남. 근데 그게 엄마가 그 스튜디오 신발을 신고 차에 온 거야.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막 이제 바꿔 신는 와중에 만난 거지. 그래서 엄마가 막 차에 막 엄청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지금 원익이 만났다 하면서 진짜 창피해 죽겠다면서 그날 또 이렇게 촬영이니까 최고 풀 세팅을 하고 어쨌든 뭐 인정하기 싫지만 엄청 잘생겼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께서? 네.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설렜다나 뭐래나? 그래서 어머니께서? 진짜 아니 막 그러는 거야. 엄마가 진짜 한 2-3일 동안 웃었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다면서 그랬던 슬픈 사연이 그쵸? 네, 그랬었죠. 네. 귀신 지나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절 하나를 뽑자면요. 몇 페이지야? 93페이지. 오케이 말해주세요. 뭔 말하겠어요? 아니 누가 인생 구조를 꼽는다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박장대소를 해요? 그게 아니라 야 이거 돌려봐. 자기가 먼저 웃었어.
자, 제가 인생 구절을 뽑는 건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다. 봐봐, 이게 감탄하시는데 뭐가 웃겨? 그러니까 왜 웃었냐면 페이지 아니 이건 나는 아, 이거 93페이지 맞아. 그치. 이 책 읽으시고 맞죠? 아, 이거 봐봐. 다 형광펜 쳐져 있어. 아, 맞네. 다 쳐져 있어요. 형광펜. 너무 진짜 구절이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핵심 이렇게 문장을 주셔서. 아, 여기도 너 해놨네. 이렇게 많이. 급하게 막 좀 덜 마른 것 같은데? 뭐래. 아니야.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다. 네. 야, 이거 되게 어렵다. 말. 어렵죠. 이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고 다 각자 자신인데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뭔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 없잖아.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나랑 하는 일인데 내가 즐겁지 않고 내가 무너져 있으면 뭘 해도 즐겁지 않고 세상은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 뭔가 고통도 많고 근데 이제 거기서 나 자신과 친해져 있지 않으면 뭔가 쉽게 무너지는 느낌? 모래성 캐 쌓은 것처럼 흐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는 많이 비우라 해. 과하게 뭔가를 소지? 둘 다 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대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거지. 그럼 저절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는 내 인생을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뭔가 의식을 갖는다든지 취미를 갖는다든지 약간 일도 재밌게 하면서 그리고 활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약간 비울수록 에너지가 생겨. 그러니까 더 힘차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에너지 많다는 소리 많이 들어.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너는 너 스스로가 너에 대해서 좀 잘 안다고 생각해? 완전. 진짜? 사실 요즘 이런 고민 엄청 많이 하거든? 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을 하는 게 많이 버리라 하잖아, 필요 없는 건. 그럼 물건 하나를 살 때도 하나를 사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고르게 되는 거야. 사실 나는 완전 이게 이렇게 다 갖고 있자 주의였기 때문에 맥시멀리스트? 뭔가 좀 갖고 싶은 게 많았어. 근데 그러면 원래 너가 맥시멀리스트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좀 버릴 수 있게 됐어? 이 책을 읽고 과감하게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는 나눠주고 그냥 이제 나눠주고?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내려놓고 포기를 하는 거네? 하는 것도 있고. 포기라는 게 뭐 또 다른 선택이니까? 그리고 나한테 뭔가 양보단칠 이렇게 갔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방도 더 내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의 취향들로 다 바꾸고 좀 예쁘게 해놓고 내가 먹는 그런 거에 그릇도 제일 예쁜 거 약간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내가 제일 좋고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취향을 알아가. 옷도 내가 가장 입었을 때 편하고 예쁜 거. 남들이 과하다도 상관없는 거지. 내가 너무 과했잖아. 그래서 그거 아무리 사람들이 시상식 가니 뭐라 해도 꿋꿋하게 입었던 건 내 취향. 약간 그런 거. 그런 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냥 시선 신경을 안 써야지. 왜냐면 피해가 주는 게 아니잖아. 피해 주는 건 신경 써야 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서만큼은 양보를 하는 거는 나한테 좀 신뢰인 것 같아. 내가 나를 돌봐야 남도 돌볼 수 있는데 내 곳간을 돌보지 않고서 남을 돌보려고 하면은 절대 돌볼 수가 없는 거야. 나눠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딱 오롯이 꼿꼿하게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멘탈을 바로잡아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시은이 방금 말한 것처럼 사실 제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시은이한테 나도 모르게 막 예전에 막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근데 고민을 잘 들어주더라고. 근데 얘는 딱 자기만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주관이 좀 뚜렷한 편인데 뭐 예를 들어 나도 너한테 막 놀린다고 뭐 공주 뭐 드레스 이렇게 하고 뭐 양산하고 한다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보는 거잖아. 그냥 너한테는 그게 맞아. 진짜 너가 좋아하는 거고 그냥 그게 맞아. 나의 취향인 거니까 맞아. 너를 잘 아는 비결일 수도 있겠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거 없어? 몇 이제 페이지? 68페이지. 68페이지? 괜찮지? 68페이지 아니 책 지금 뭐 아니 소제목만 읽고 온 거 아니지? 지금 지금 소제목만 읽고 온 거 아니지? 아니 10년 전에 읽어서 까먹었네. 다시 읽었다니까? 나 너무 웃겨. 이게 그래 정리된 한 문장이 제일 좋아서 그치. 여러 데서 뽑으면 어렵잖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쫙 해놓은 거니까 이걸 그치. 말하면 설명이 돼. 그래서 제가 또 좋았던 구절은 우리가 진정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다 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왜? 어떻게 생각해? 그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시간, 이 맞아, 하루인 거 그 같은데. 내용이야. 너와 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시간.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왜냐면 시간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남의 시간을 내 시간이잖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시간이래. 그럼 시간 돌아오지 않잖아. 금보다도 귀중해. 우리가 진정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루의 시간이야. 그 어떤 것도 세상은 소유될 수 없어. 물건도 없어지고 낡아지고 이게 그래. 근데 시간은 안 그래.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져. 근데 어쨌든 이 말은 그래요. 이 하루, 이 현재를 잘 충실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이겠네.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으면 현재가 불행한 거야. 그래서 절대 현재를 놓치지 말고 현재를 무조건 의식적으로 계속 현재를 생각을 하래. 그럼 난 그래서 좀 행복해졌어. 근데 나는 좀 과거에 대한 미련도 있고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크단 말이야. 너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만 실수를 했어. 그럼 내가 지금 반성해. 끝. 미래 걱정돼. 내가 뭔가 계획이 있어. 생각해. 끝.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현재 내가 만약에 미래를 위해서 뭐 몸매가 되고 싶어. 그럼 헬스장 가야지. 현재 그 가. 뭐가 되고 싶다? 몸짱. 몸짱이 되고 싶으면? 헬스장 가야지. 그리고 과거 후회돼. 뭐가 후회돼? 너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가 더 잘 보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현재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럼 되는 것 같아.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근데 이게 진짜 말은 쉬운데 이게 맞아. 난 진짜 어려운 것 같아. 현재에 어려워.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래서 나는 이게 완전 좋았던 구절? 그걸 계속 의식을 해야 돼. 나한테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나는 좀 뭐야? 매일 나만의 루틴을 지키는 거. 맞아. 그 일상이 성실하면서 나오는 게 자존감의 거의 원천이지. 맞아. 내가 말했는데 왜 너가 화를 줘? 잠시만. 아니 얘는 말을 아니 나도 순간적으로 나 동의할 뻔했잖아. 그러니까 물론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분명 내가 말했는데 얘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거 시은이 말에 나도 귀 기울이게 돼. 아니 그러니까 너도 내 말에 동의한다는 말이었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인정한다. 나도 그렇게 분명 나 여기 내가 이렇게 써놓고 즐거움을 주는 거는 매일 나만의 루틴을 지키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이라도 난 독서를 하는 거. 그거를 좋다. 했을 때의 그 기쁨과 뭐랄까 성취감도 좀 있는 것 같아. 완전. 너는 혹시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어? 나도 이제 아침에 되도록이면 좀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가려고 해 요즘에. 그래서 벌써 2주 됐어. 아침에 유산소를 하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생각이 깃들잖아. 건강한 몸을 만드는 루틴을 항상 지키고 나도 책 꼭 읽으려고 하고 사실 뭐 큐티도 하고 성경 읽고 해서 아침에 근데 사실 무조건 하는 건 그거 매일 아침에 큐티 해서 안 하면 마음 불편해. 그리고 하루가 좀 망가지는 느낌? 진짜 그 루틴의 힘이 중요한 것 같아. 나만의 루틴을 지킨다는 게 이거를 365일 지키는 거 되게 어려워. 맞아. 쌓이는 힘이 크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 똑같아. 이게 인생책인 이유야. 아주 작은 습관에 정말 아주 작은 게 그거야. 그 말이야. 이거 내 인생책 2. 이거야. 루틴이 어쨌든 자기만의 약속인 거잖아. 약속. 그거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잖아. 사소한 루틴이 지켜졌을 때 행복하고 소소함에서 행복이 오잖아. 뭔가를 성취했을 때 잠깐이잖아.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의 행복을 뭔가 정립되어 놓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겠구나. 다 이어지는 말인 것 같아. 그러게. 너는 뭐 10년 전부터 이 책을 읽고 나서 되게 그렇게 심플하게 잘 살아왔고 지금도 그걸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그럼 앞으로는 사실 이게 또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앞으로는 또 맞아.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사실 심플하게 내가 아직도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좀 노력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책을 안 읽었다면 나는 물건에 치여 살았을 것 같아. 그리고 생각에 치여 살았을 것 같아. 하지만 이게 많이 덜어줬다 정도? 앞으로는 나는 뭔가 우리가 어쨌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게 됐잖아. 그래서 조금 더 부담감이 생겼던 것도 사실 맞고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맞는데 이제 그들에게 나는 좀 힐링이 되는 존재? 왜냐면 남이 힐링이 나 때문에 됐다 이거 행복한 모습을 봤을 때 가장 행복해. 나 진짜 그걸 느꼈어. 그래서 원래 줄 때 더 행복하다잖아. 뭐 그런 DM도 많이 받았어. 뭔가 알바를 가고 있는데 언니 영상 보면서 힘이 돼서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그래서 앞으로 내가 더 선한 영향력, 너무 또 이렇게 뭔가 또 진부한 키워드일 수 있지만 좀 힐링이 되는 통로? 세상의 힐링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그러려면 내일 열심히 해야 돼. 내일 열심히 안 하면 그들에게 힐링을 줄 수 없어.
사실 시은이랑은 맨날 이렇게 서로 장난치는데 맞아요. 네. 뭔가 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평소에 못했던 말들을 하니까 맞아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책을 뭔가 항상 혼자 읽을 기회만 있지 누군가랑 나눠볼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내가 진짜 가장 사랑하던 책과 이렇게 뭔가 독서 모임에 오빠 채널에 나와서 이걸 나눌 수 있게 된 게 너무 행복하고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솔직히 장난은 계속 치지만 오빠가 뭔가 열심히 하고 항상 잘 되길 응원할게.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 채널도 번창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우리 다음에 또 언젠가 이런 깊은 얘기를 나눠보고 오케이, 오늘 오케이,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